밤이 되면 생각나는 공포라디오 밤을 걷는 목소리.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밤을 걷는 목소리 여운입니다. 여러분 혹시 접신 카페라는 걸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SNS에서 한동안 꽤 유행했다고 합니다. 빙의 체험, 신내림 체험, 영적 존재와 교감한다는 체험 등등. 처음에는 신기해서 가보고 분위기 좋아서 가보고 친구들이랑 재미로 가보는 거라고들 했죠. 문제는 그 문이 한쪽으로만 열린다는 걸 아무도 미리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재미로 들어갔다가 다른 것을 달고 나온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202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SNS 피드에 접신 체험 카페라는 게 갑자기 많이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인스타그램 릴스였고 나중에는 유튜브 쇼츠로도 퍼져나갔습니다. 컨셉은 단순했습니다. 카페 안에 들어가서 촛불 앞에 앉아서 영적인 존재를 불러보는 거예요. 운영하는 곳마다 방식이 조금 달랐지만 공통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건 그냥 체험이에요 라는 안내 문구가 항상 붙어 있었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은 편안하게 갔습니다. 무서운 게 아니라 신기한 것, 미신이 아니라 체험, 그냥 무드 좋은 카페에서 이색 경험하는 거, 요즘 시대에 뭐 그런 것들 많잖아요? 제 오랜 친구 하나도 그렇게 생각했었습니다. 무교이고 귀신 같은 걸 딱히 믿지도 않는 평범한 친구입니다. 편의상 민준이라고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민준이가 그 카페를 알게 된 건 인스타그램에서였다고 합니다. 피드에서 우연히 봤는데 분위기가 묘하게 감각적이고 신기해서 친구들이랑 한번 가보자고 했다고요. 카페 이름은 기억이 안 난다고 했습니다. 다만 강남 어딘가 골목에 있었고 외관은 그냥 평범한 인테리어 카페처럼 생겼다고 합니다. 간판도 아주 작았고 번화가에서 한 블록 들어간 위치였고 들어가기 직전까지는 그냥 카페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안에 들어가니 조명이 매우 어두웠답니다. 자리마다 작은 촛불들이 하나씩 있었고 각 테이블 위에는 설명서가 적힌 종이가 놓여 있었대요. 그리고 특이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 음악이 없었습니다. 카페에서 음악이 없다는 게 어색할 수도 있는데 그 공간은 오히려 그게 자연스러웠다고 합니다. 뭔가 조용해야 되는 것 같은 그런 분위기였다고 하고요. 설명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이 공간에서는 조상신이나 수호신을 불러서 교감하는 체험을 제공합니다. 단순한 놀이 체험이므로 안심하고 참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민준이와 친구들은 그게 그냥 컨셉이었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무드 좋은 카페에서 이색 체험하는 거, 뭐 그런 거라고 생각하고 앉았다고 합니다. 체험은 간단했습니다. 촛불 앞에 앉아서 두 눈을 감고 자신이 만나고 싶은 존재의 이름을 마음속으로 3번 부르는 것. 시간 제한은 없었습니다. 오고 싶을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는 그런 형식. 그런데 설명서 맨 마지막 줄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한 번 부른 이름은 체험이 끝난 후에도 취소되지 않습니다. 민준이는 그냥 그것도 컨셉의 일부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눈을 감자 처음엔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어두운 눈꺼풀 안쪽 촛불 냄새, 주변 친구들의 조용한 숨소리. 그런데 한 1분이 지났을 때 눈꺼풀 안쪽이 붉어지는 느낌이 들더랍니다. 촛불빛이 더 밝아진 건지 아니면 눈 안쪽에 뭔가가 올라오고 있는 건지. 그리고 그 순간 누군가 자기 어깨에 손을 올리는 감각이 느껴졌다고 합니다.
민준이는 소름이 돋아서 눈을 떴습니다. 옆자리 친구들을 봤더니 모두 눈을 감고 있었는데 한 친구가 눈을 감은 채로 천천히 미소를 짓고 있더랍니다. 자연스러운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얼굴 근육이 자기 의지 없이 끌려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미소였다고 합니다. 카페에서 나온 뒤로 민준이는 그 미소 짓던 친구가 좀 이상하다는 걸 느꼈습니다. 뭐가 이상했냐면 딱 꼬집어서 말하긴 어렵지만 말하는 게 좀 느려졌다거나 자꾸 허공 한쪽을 오랫동안 바라본다거나 같이 밥을 먹다가도 갑자기 손을 멈추고 먼 곳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식으로 조금 이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2주쯤 지났을 때 그 친구의 SNS가 이상해졌습니다. 원래 자주 올리던 일상 게시글이 없어지고 대신 이상한 것들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새벽 2시, 3시에 아무 텍스트 없이 천장 사진만 올린다거나 나 요즘 잘 못 자 라는 글에 이모티콘 하나 없이 그냥 끝내는 식으로. 민준이가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습니다. 받았는데 전화 연결은 됐는데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냥 전화기 너머에서 숨소리만 들렸고 그러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아, 나, 나 요즘 누가 자꾸 말을 거는 것 같아서. 민준이가 누가? 라고 물으니까 모르는 사람인데 내 이름을 알더라고. 민준이는 웃으면서 넘겼다고 합니다. 그냥 잠을 못 자서 예민해진 거겠지 하고요. 그런데 그로부터 일주일이 더 지났을 때 그 친구가 갑자기 카카오톡을 끊었습니다. 인스타그램도. 연락되는 번호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공통 지인에게 물어봤더니 그 친구가 요즘 집 밖을 잘 안 나온다고 했습니다. 민준이는 그날 이후 그 친구한테 연락을 잘 안 하게 됐다고 합니다. 사실은 하기가 두려웠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친구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새벽 2시에. 받았더니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낮고 천천히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너도 이름 불렀잖아. 나는 이미 찾아갔는데 왜 넌 집에 없었어? 민준이는 그게 마지막 통화였다고 합니다. 그 뒤로 그 친구는 연락이 닿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부르는 건 1초입니다. 이름 3번, 눈 한 번 감으면 되죠. 그런데 돌려보내는 건 평생이 걸리기도 합니다. 아니, 아예 못 돌려보내는 경우도 있고요. 재미로 문을 열었다고 해서 들어오는 것도 재미로 나가지는 않습니다. 설명서에 이렇게 쓰여 있었다고 했죠. 한 번 부른 이름은 취소되지 않는다. 재미로 읽고 넘겼을 그 문장이 사실은 가장 진심 어린 경고였던 겁니다. 오늘 밤의 산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편안한 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